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2일 오후 1시입니다. 어제 저녁에 서울 시내 중식당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가지고 약 2시간 동안 유쾌하고 다소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 그는 그제 있었던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 대하여 분노에 가까운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선동과 전한기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하며 저런 자세로 대표가 된다면은 내년 지방선거 특히 수도권에서는 우리 후보가 전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잘못 치르면은 당이 극우당으로 전락하고 그 후에는 분당의 위기로 몰릴지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요사이 안철수 의원은 국힘당 혁신의 상징처럼 되고 있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그럴 경우 인상이나 자세가 달라집니다. 마라톤 완주를 하는 사람인데 어제는 더욱 생동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지난 국힘당 경선에서 지고도 대선에서 가장 열심히 김문수 후보 지지 운동을 했습니다.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하는 그로서는 가치관이 다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데 고민이 있었겠지만은 조직 윤리에 충실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는 해군 의무장교 대위 출신입니다. 안 의원은 김문수 씨 중심으로 음모론 세력이 뭉치고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가 죽느냐 사느냐의 존폐가 걸린 중대사이고 국민의힘 당원들, 특히 대구 경북 당원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윤 음모론 세력이 당권을 잡으면 국힘당은 극우 쓰레기당으로 전락되든지 맨정신파가 갈라져 나와 수도권 중심의 진짜 보수 정당을 만들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부국 강병과 민주화 운동의 주력이었던 정통 보수 세력, 이들을 대표한다는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 비호파와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에 접수되기 직전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국힘당을 구조하려면 맨정신파가 당대표 선거에서 대동단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안 의원은 결선 투표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일종의 분진합격론적 입장이었습니다. 분진합격이라는 것은 목표는 같지만은 여러 갈래로 나가되 마지막에 공격을 할 때는 힘을 합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분진합격. 저는 공화국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종북 계급투쟁론자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같다고 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수구 반동 세력으로서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대선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최고위원이라는 말을 없애는 것이 자신의 혁신안 중에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최고위원이라는 말 자체가 소련 공산당을 연상시키는 고리주의적 표현입니다. 5.16 군사혁명 이후 등장한 것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였습니다. 여야 공이 지금 최고위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안철수 의원은 부대표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대표 바로 아래이니 부대표가 맞는 말인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니 저도 그동안 비민주적 사고에 자연스럽게 젖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의사, 교수, 국회의원, 대선 후보, 당대표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인들의 일상적 대화에서 늘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사람인데 저는 특히 그가 성공한 기업인이고 장교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황교안, 윤석열 두 사람이 군대에 가서 총을 잡아본 적이 있었더라면 황당하고 무책임한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현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은 기업인이 아니고 기업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으킬 기자 기업인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업종을 창조한다는 사람이란
창조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구글 검색을 해보니 이 일어날 기자를 쓰는 이 기업인은 최근의 조어가 아니고 원래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자 교육의 재개로 한국어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전 사람들이 많지만 문재인 시절 민주당 정권의 연장을 막는데 안철수 의원은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그가 2021년 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의 기치를 내걸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치열하게 맞붙어서 오세훈 후보가 이기니 그를 진심으로 지원하여 압도적 표차로 당선시킨 것이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가지고 30대 이준석 대표를 내세우고 윤석열 후보를 뽑았는데 막판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24만 표차의 기적적 윤석열 당선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한 여러 가지 실정 중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가 의료 대란으로 가는데 이것 때문에 수도권 후보들이 지금 죽을 맛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 바로잡아 보려고 당시 대통령실과 접촉을 했더니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료 대란으로 갔고 그 의료 대란이 윤석열 정권의 붕괴에 거의 결정적 역할을 한 거죠. 그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그나마 의료 대란을 해결해 보려고 가장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고 그것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 안철수 씨는 2019년 전후에는 독일 뮌헨에서 유명한 연구소에 적을 두고 1년여 체류하면서 부인과 함께 인생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무렵 일주일간 뮌헨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삼아 뮌헨에서 잘츠부르크로 가는 길 오른편에 히틀러 산장이 있는데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길은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도로인데 아주 위험하다고 했더니 그는 걸어서 자동차로 간 게 아니라 걸어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해발 2,000m가 되는 가파른 산을 오를 정도면은 건강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의 망상적 발작적 계엄 선포의 진짜 이유는 폭언이었음을 암시하게 하는 것은 이번 구속 적부심에서 윤석열 변호인들이 공개한 간 수치였습니다. 정상인보다 6배나 높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심신이 건강한 사람임은 확실합니다. 우리 두 사람의 생각이 하나 일치되는 점이 있었어요. 위대한 문명 건설의 챔피언인 한국의 보수 세력이 음모론 세력에 의하여 그 왕관이 소매치기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점에는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음모론과 맨정신, 합리와 이성, 불법과 법치, 수구와 진보의 대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